시작합시다. 두 문제만 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모의고사 볼 거 보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지난번에 마저 안 끝났었던 2025학년도 9월 모의고사 두 문제를 보고 마무리 질 텐데, 난이도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일 높다고 생각할 수 있는 두 문제를 남겨놨었어요. 28번이랑 30번입니다. 28번이 조금 더 할만해서 28번 먼저 볼게요. 28번 보시면 그래프가 하나 보이시죠? X축, Y축이 있으면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생기면서 이렇게 원점 지나가죠. 원점을 지나가는 Y는 fx가 있습니다. fx는 2분의 1x 제곱에 마이너스 2x라고 주어졌고요. 그리고 이때 지나가는 점을 여기를 a라고 놨고요. 그리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기울기가 0과 2 사이인 m자리가 0과 2 사이인 m에 대해서 기울기가 m인 직선 L1이 여기를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때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요. 이게 L1이고요. 그리고 얘랑 또 평행하게 생긴 직선이 점 A를 지나가요. 점 A를 지나가면서 또 이렇게 평행하게 하면서 이렇게 지나가는 걸 L2라고 할 거고요. 그때 여기 A 지나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새롭게 생기는 교점들이 있죠. 여기를 C라고 놓을 수 있고요. 여기에서 각각 B에서 수선의 발 내리고 C에서 수선의 발을 X축 위로 내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가 D, 여기가 E입니다.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요. 이래놓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이쪽의 넓이를 S1이라고 놓겠대요. 삼각형 AEF, AEC, 이 삼각형의 넓이를 S1이라고 두기로 했고, 이쪽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S2라고 하기로 했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서는 S1에서 S2 빼봐라 라고 하네요. S1의 넓이에서 S2의 넓이를 빼봐라. 이거 얼마니?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은 교점 세팅이에요. 다른 것보다 교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에서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식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죠? 식이 주어져 있고, 그럼 점 A의 좌표를 사실상 알거든요. 요거 보시면 2분의 1 x로다가 묶는다고 치면 x-4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요 자리가 점 A의 좌표가 이제 4,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걸로 출발하시면 되겠어요. 그죠? 4,0으로 출발하시면 되겠고, 문제에서 L1과 L2에 대한 식이 없는데, 어쨌든 기울기가 m이라고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L1에 대한 식을 L1을 y는 mx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죠? L2도 y는 기울기는 m으로 똑같은데 여기 4,0 지나가는 거니까 m의 x-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고요.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이렇게 했을 때 교점의 좌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점비의 좌표를 알고 싶어요. 점비의 좌표를 알고 싶으니까 결국은 요 세팅한 L1이랑 원래 fx랑 연립을 합시다. 이렇게 연립을 하면은 점비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2분의 1에 x제곱에 마이너스 2x는 mx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의 교점을 찾는 겁니다. fx랑 L1 사이의 교점 b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연립을 해보시면 중간에 적당한 계산은 조금 생략할게요. 양변에 2를 곱하고 넘어가고 정리를 해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로 묶었을 때 m 플러스 2에 x는 0 이렇게 처리가 돼요. 양변에 2 곱하고 한쪽을 싹 몰아놨어. 이해가시죠? 이렇게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x로다가 다시 묶이면서 x 마이너스 2, m 플러스 2 이렇게 되잖아요. 는영되니까 x자리는 0이거나 또는 x자리는 2에 m 플러스 2라고 말할 수 있는데, 결국은 0은 여기니까, 교점 여기니까 다른 교점 하나가 얘겠죠. 그래서 이걸 보시면서 여기서 말하는 x가 2에 m 플러스 2라고 잡아놓은 이 녀석은 결국은 점비의 x좌표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전개를 해놔도 돼요. 전개를 해놓으시면 4 더하기 2m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이게 또 괜찮은 게 뭐냐면 요 자리가 4잖아. 요 자리가 4인데 여기서 그럼 2m만큼 더 갔다는 얘기로도 이해가 가시겠죠. 됐습니까? 점비의 x좌표가 4 플러스 2m이니까 이렇게 2m만큼 더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마찬가지 방식으로 전비의 x좌표를 구한 것처럼 얘네들도 엮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엮어주시면 이제 점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계산은 비슷하게 합니다. 연립을 여기다 할게요. 2분의 1의 x제곱의 마이너스 2x는 m의 x 마이너스 4. 요걸 이제 전개하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다시 얘는 뭐 한 거예요? 얘는 fx랑 L1 사이의 교점 구한 거고, 얘는 fx랑 L2 사이의 교점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점 C의 좌표 구하실 수 있겠죠. 요것도 연립해 주시면 전개하고 최종적인 상태를 또 중간 과정을 좀 생각하고 정리를 해드리면 얘가 x제곱에 마이너스 2m 플러스 2에 x에 더하기 8m이 됩니다. 은 0이 되는데 이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인수분해가 가능해요. 2m이랑 4 둘 다 마이너스 이렇게 다뤄주시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서 실제로 x-2m과 x-4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x는 2m이거나 또는 x는 4라고 정리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x는 4는 당연한 교점이죠. 점 A의 좌표이기 때문에 x좌표니까. 여기서 보실 건 여기죠. x가 2m. 여기가 점 C의 좌표입니다. 점 C의 x좌표입니다. x가 빠졌네. 점 C의 여기도 x좌표입니다. 점 C의 x좌표. 점 C의 x좌표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는 건 얘의 위치가 2m이라는 거죠. 요거의 위치가 딱 2m이니까 따라서 4에서 2m을 빼주시면 요만큼의 길이가 나오겠다. 즉 요만큼은 4-2m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의 길이들을 구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나머지는 뭐 하면 됩니까? 점 B의 x좌표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주시면 점 B의 y좌표 나올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점 C의 y좌표가 2m을 대입하면 여기 나오겠죠. 됐나요? 그래서 각각 점 B랑 점 C의 y좌표들을 구해놓으면 점 B부터 정리를 했을 때 점 B는요, 여기는요, 결국 여기 2m 플러스 4 뭐 이렇게 나온 거니까, 뭐 4 플러스 2m 이렇게 나온 거니까 2m 플러스 4라고 할게요. 2m 플러스 4, 2m 제곱 플러스 4m. 왜냐면 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가 2m 플러스 4 대입했다고 하고 전개한 거예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죠? 점 C의 좌표는요, 2m인 거 알았으니까 2m에 2m 제곱 마이너스 4m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2m 여기다 그냥 대입한 다음 전개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네, y좌표를 각각 구한 거고요. 이 y좌표 구한 걸 반영해서 길이를 마저 설명을 하면 여기가 2m이었고 여기가 얘죠. 요만큼이 이제 2m 제곱에 플러스 4m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뭘까요? 2m 대입했을 때 요건데 요 녀석은 y좌표예요. 근데 y좌표 보시다시피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준 게 요 녀석의 길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뭐 예를 들어 1, 마이너스 2야 라고 하면 길이는 마이너스 2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2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놓은 녀석이라서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2m 제곱에 플러스 4m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다 나온 거죠. 요걸 바탕으로 S1과 S2의 넓이를 직접 구하실 수가 있어요. 직접 구해 볼게요. 그래서 써보면 S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는 4-2m이고요. 세로의 길이는 마이너스 2m 제곱에 플러스 4m입니다. 뭔가 좀 거시기하긴 하지만 전개하고 정리해 두시면 나름대로 이뻐요. 이거 m제곱으로 묶이거든요. m제곱으로 묶이면서 2분의 1 앞에 2를 쏙쏙 뽑아 놓으시면 여기가 이제 2로 뽑아지면서 m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요게 사실 한통속임. 요거 간만 보시면 마이너스 m 플러스 2에다가 2배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2배 돼 있는 거. 요것도 m으로다가 묶어주시면 마이너스 2m으로 묶어주시면 m 마이너스 2란 말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요것도 마이너스를 묶어냈다고 치면 m 마이너스 2인 거고 이런 식이 될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계산을 S1이 아이고 잠깐만 계산이 왜 이렇게 됐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나올 거라서 2가 될 거고 m 하나 나올 거고 그 다음에 m-2의 제곱인데 실제로는 네 2-m의 제곱이라고 하는 게 낫겠네요. 왜냐면 2가 m보다 더 커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 자리가 4거든요.
이 자리가 4고 이 자리가 2m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4가 2m보다 커요. m보다 2가 커요. 그래서 이렇게 쏘는 게 좀 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S2는 요것도 이제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가 2m이고요. 요거 가로의 길이가 2m이고 세로의 길이 요거니까 2m 곱하기 2m 제곱 플러스 4m 이렇게 하시면 될 텐데요. 계산해 보시면 2분의 1 약분 되면서 이루다가 묶어내면 2m 제곱에 m 플러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구해놓은 요 녀석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빼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S1 빼기 S2를 해달라고 했으니까요. S1 빼기 S2는요. 계산 그냥 간략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공통인수 M이 있어요. M으로 묶어주시고요. 나머지 다 전개했다고 치면 하나는 2m제곱 마이너스 8m 플러스 8이고 또 다른 하나는 2m제곱 플러스 4m이라서 이렇게 돼 있어서 2m제곱이 날아갈 거고요. 나머지 계산 계속 해보면 마이너스 12m 플러스 8이라서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2에 m제곱에 플러스 8m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문제가 뭐냐면 요 녀석의 최대값 구하고 싶잖아요. 요 녀석의 최대값 구하고 싶잖아요. 최대값을 묻고 싶은데 마지막에 2차식이라는 건 완전제곱식을 고려해 주시면 된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제곱식을 생각해 주시면 요거 마이너스 12로 묶어놨을 때 m제곱에 마이너스 12분의 8 하면 12분의 8 하면 3분의 2인가요? 3분의 2m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실제로 원래는 완전제곱식 묶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계산 너무 빡세게 가지 마시고 이 녀석은 m-3분의 1로 묶이겠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죠? m-3분의 1의 완전제곱식으로 묶일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신다면 m자리에 3분의 1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왜?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거야. 근데 이 자리가 m자리가 3분의 1일 때야. 그러니까 당연히 3분의 1 대입했을 때가 이 녀석의 최대값이 나오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그냥 3분의 1 딱 대입해 보시면 m자리가 3분의 1일 때 자리가 없네? 이거 지우고 m자리가 여기다가 쇽하고 할게요. m자리가 3분의 1일 때 그때 어떤 값을 나오는지를 정리해 주시면 3분의 4 나옵니다. 그때 3분의 4가 답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최대값이 P분의 Q라고 했고 즉 얘가 이제 P분의 Q인 거고 문제에서는 P랑 Q를 곱해줬으면 하는 거니까 답은 1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괜찮죠? 요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두 문제 중에 그나마 쉬운 거 요거 먼저 봤고요. 사실 어렵다고는 했지만 계산이 어려워요. 참고로 좀 이따 30번도 마찬가지로 계산이 어려워요. 이 아이디어 자체랑 교점을 자꾸 이어나가는 건 별거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소요가 많아서 난이도가 좀 올라가는 문제 정도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30번 보도록 할게요. 30번 보고 해치우고 그 다음에 다음 모의고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0번은 이거보다 계산이 또 한술 더 뜹니다. 아이디어는 별거 없는데 되도록이면 중간에 계산을 여러분들이 물론 다 해보면 좋겠지만 이거를 니네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으면 다 졸릴 것 같거든 솔직히. 그래서 중간에 계산 소요를 내가 그냥 점프를 뛸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런 아이디어고 이런 식이 그럼 등장하는데 계산하면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중간 계산 과정을 한 두세 줄 정도씩은 넘어갈게요. 중간중간에 그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보시면 문제 해석을 먼저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 해석은 별거 없어요. 일단은 늘상 말씀드리는 2차 함수 유추 문제입니다. 그래프의 유추 문제가 늘 그렇듯이 그래프 먼저 나와야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래프의 개형이 딱 있거든요. 오케이? 딱 있는데 그 그래프의 개형을 완성해 놓고 이 녀석에 알맞은 저런 이제 뭐 알파니 베타니 저런 값들을 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를 먼저 읽어보시면 fx가 있어요. fx 2차 함수가 4분의 1의 x-4의 제곱 플러스 a라고 되어 있고 두 1차 함수 gx랑 hx가 있는데 gx는 bx 플러스 7 그리고 hx는 마이너스 b분의 1 x 플러스 7이에요. 그럼 둘 다 이제 공통점 바로 보이죠? 기울기가 곱했더니 마이너스 1이네? 수직이겠다. 그지?
그리고 다 0 대입하면 7 나오니까 얘네 둘 다 0,7을 지나가는 애구나 정도로 인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0,7을 지나는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애니메이션이 하나 그려줘야 돼. 애니메이션이 하나 그려줘야 돼. 0,7이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0,7을 지나는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실까요? 0,7 여기가 0,7이야. 그럼 0,7을 지나는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 십자가가 있잖아. 돌아가. 니네 맘대로 돌릴 수 있어. 물론 이렇게는 안 되고요. 이렇게는. 그러니까 X축이랑 Y축이랑 평행한 직선으로 되면 안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돌아가면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상상하실 수 있어야 돼. 되겠습니까? 그 녀석과 누구가? 얘가 만나겠죠. 그죠? 만나면서 밑에 있는 방정식을 이제 만족시켜야 돼. 이미지는 대충 잡아드렸고요. 좀 이따가 좀 더 구체화 시켜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그 밑에 박스 쳐놓은 걸 보시면 두신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 했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한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에서 gx를 뺀 거 fx에서 hx를 뺀 거가 16분의 1에 x-알파의 n제곱 x-베타의 4-n제곱이래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알파 대입하면 0이죠. 그죠? 베타 대입해도 0이죠. 그거 말고 대입해서 0 되는 거 없죠가 핵심입니다. 이해가세요? 다시. 자, 여기다가 요거 때문에 이게 하나의 항등식이잖아요. 문제에서 주어진 게 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이 존재한다는 건데 끽해봐야 자연수라는 게 뭐 1 들어가면 1, 3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뭐 2, 2 이렇게 되거나 뭐 3, 1 이렇게 된다는 건데 이 정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연수라는 거에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 마시고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파 대입하면 0이고 베타 대입하면 0인 건데 그걸 제외한 나머지 값들은 0이 없네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fx 빼기 gx는 0이다. 또는 fx 빼기 hx는 0이다. 의 실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알파랑 베타 뿐이란 얘기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gx 이항시키는 거 별거 없잖아요. 그죠? fx는 gx다. 또는 fx는 hx다. 라고 말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실근이 알파랑 베타 뿐이야 라고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말을 해석해 보시면 fx, y는 fx랑 y는 gx 랑 y는 fx, y는 hx랑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교점이 있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교점도 있을 수 있고요. 얘네들의 교점도 있을 수 있는데요. 그 교점의 x 좌표가 오직 알파랑 베타 뿐이라고요. 얘랑 포함해서요. 이해가십니까? 그 얘기는 요렇게 나오는 교점 다 합쳐서 알파 베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x가 알파인 점, 베타인 점밖에. 교점 몇 개? 2개라고요. 교점 2개란 얘기예요. 교점이 오직 2개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상상하셔야 돼요. 이 말을 가지고 해석을 하셔서. 뭔 얘기인지 이해 가실까요?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가장 시행착오입니다. 딱 시행착오 하나만 겪고 넘어갈게요. 가장 쉽게 생각할 만한 게 그래프가 4,a니까 뭘 4,a라는 애가 있다 쳐. 여기를 꼭지점으로 가질 거야. 됐니? 그럼 아래로 블록인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지? 여기까지 됐니? 여기 y는 fx예요. x축, y축 이렇게 지나가요. 원점 여기 있고요. 그럼 0,7이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모르는데 아무데나 찍어봐요. 0,7이 여기 있다 치겠습니다. 여기 있다 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럼 여기를 지나가는 아까 말했죠. 십자가를 그려보세요. 십자가. 직각으로. 직규하게. 됐습니까? 그러면 아무렇게나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나가고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럼 저 위에서 만나겠죠. 그죠? 교점 몇 개니? 하나, 둘, 셋, 4개죠. 됐어요? 그럼 알파 베타 뿐이라는 이 말과 안 맞죠.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 개형은 아니겠구나를 직접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그래프는 아니겠구나. 이런 걸 겪으셔야 돼요. 그럼 어떤 그래프여야 될까요? 시행착오는 이 정도로 하고요. 특정되는 그래프의 경우는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얘도 위아래로 움직일 거잖아. 그래서 막 잘 움직이다 보면
가능한 그래프의 케이스가 딱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X축이 있고요. Y축이 있고, 조그맣게 그릴게요. 이차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하필이면은 0을 꼭 지나가게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냥. 딱히 꼭지점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요. 나 그냥 x 이퀄 4가 여기에요, 그냥. 꼭지점이 어디 있다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자, 요 자리가 0,7인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하나 있어요. 0,7이 여기이면서 접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이, 만나면 안 돼. 조금 더 가파르게 내려가야 되겠네. 조금 더 기울기를 음수로 꺾어준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꺾어준다고 하면 y fx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0,7에서 한번 접함 하고 이렇게 지나감. 이 자리 0,7임. 이해가실까요? 이렇게 교점 하나 나왔죠. 그리고 얘랑 뭘 이루어야 된다고? 십자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여기서 하나 더 나왔죠. 그럼 얘가 알파인 거고 얘가 베타인 거지. 알파랑 베타 대소관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교점 두 개밖에 안 나오죠. 다 합쳐서. 이런 식이에요. 되겠습니까? 두 번째는 요 그림 말고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건 0,7이 이 곡선 밖의 한 점인 거야. 그래서 fx보다 0,7이 조금 더 밑에 있어. 한 0,7이랑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가 요 위에 있어요. 얘가 이렇게 위에를 지나가서 이 참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 여기 y fx야. 라고 하면 얘가 0,7을 지나는 두 직선이 하나 이렇게 지나가고요. 이렇게 접하고요. 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망했네. 더 드라마틱하게 0,7이 밑에 있어야 되겠는데. 직각이 되면서 두 번 접하는 그림을 상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이게 더 위에 있다고 그래야 되나? 그림이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엄청 특수한 케이스여서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 많이 할 텐데 이렇게 2차 함수 유추뿐만 아니라 나중에 3차 함수, 4차 함수 유추 볼 때도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닐 거예요. 되게 특수한 케이스를 막 접하고 막 이런 경우들 좀 생각해 주시면 좀 대체로 유리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겠다, 그지? 이런 식으로. 요 정도? 요 정도 있으면 되겠네. 그래서 이 자리가 0,7이고요.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또 이렇게 접하는 저 위에서 내려와. 저 위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그럼 이렇게 직각. 이렇게 하면 가능하겠죠. 딱 요 두 가지 그래프 형태밖에 안 돼요. 나머지 경우도 열심히 그려보시면 안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교점이 여기 교점. 이 자리가 x 이퀄 알파인 거고 이 자리가 x 이퀄 베타인 거지. 일단 아이디어 여기까지 오케이 되셨을까요? 나머지는 계산이에요. 쌤 어떻게 계산하나요? 라고 물어보면 다른 방법이 없죠. 접하는 거 가지고 노는 거니까 연립한 놈 한 별씩 D는 0이다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문득 생각이 드는 게 니네가 아직 선행을 안 했지만 미분을 니네가 할 줄 알잖아 만약에. 그럼 문제의 난이도는 확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가 정답률이 1.9%거든요. 오답률이 98.1이에요. 정답률이 1.9%예요. 모의고사 기준으로 1등급이면 4%잖아요. 그죠? 그거보다 한참 위에 있는 거죠. 그죠? 한참 위에 있는 거죠. 라고 생각해보면 아마도 이걸 푼 애들의 대부분은 뇌피셜이지만 대부분은 미분을 알고 있는 애들이 아닐까라고 난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도 미분을 안 쓰면서 해설을 만들어 봤는데 해설을 만드는 과정이 좀 괴로웠어요. 왜냐면 계산이 너무 많아서. 미분을 이용하면 계산이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 미분을 선행한 애들이 풀기 좋게 만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한켠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그랬어요. 이렇게 모의고사 문제 만들면 좀 선행한 애들 입장에서 좀 유리한데 뭐 물론 이게 뭐 성적에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는 결국은 요 자리가 0,7이잖아, 그지? 0,7이고, 그럼 0,7에서 접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F0이 0,7을 지나간다는 얘기니까 요 경우는 F0이 7이 돼야 되고요.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0 대입해서 7 되는 거니까
요 자리가 이제 4 플러스 a는 7 이렇게 돼요. a는 3이에요. 그래서 괜찮나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 풀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얘랑 지금 보시면 b가 양수라고 줬나? 뭘 양수라고 줬는데? 두 양수 a, b란 표현이 있죠. 여기서 b가 양수예요. 여기서 b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내가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가서 b도 양수고 a도 양수입니다. a랑 b가 양수인데 그럼 b가 양수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요게 gx죠. 요게 y는 gx일 거고 기울기가 양수인 거니까 요게 이제 기울기가 음수니까 y는 hx죠. 그럼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hx랑 fx랑 지금 접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fx 빼기 hx를 해주시면 이거 실제로 전개하고 계산해 놓으면 중간 과정 생각할게요. 전개하고 계산해 놓으시면 4분의 1의 x제곱에 더하기 b분의 1 마이너스 2의 x 이렇게 되거든요. 됐습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요. 왜냐면 접해야 되니까. 따라서 b분의 1 자리가 2입니다. 즉 b 자리가 2분의 1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a 값과 b 값을 모두 구할 수가 있어요. 괜찮나요? 자, 이렇게 해놓으면 gx의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거죠. b 자리가 2분의 1이라고 했으면 이걸 가지고 이제 gx를 2분의 1 집어넣어 주시면 2분의 1의 x 플러스 7이 될 거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이제 베타만 구하면 되죠. 알파가 0인 경우니까 지금, 그죠? 베타만 구하면 되잖아? 그지? 베타는 누구랑 연립한 거예요? fx랑 gx랑 연립한 거죠. 따라서 이제 요거를 fx 빼기 gx라고 연결을 해보시면 이게 는0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중간 계산 과정 생략하고요. x제곱 빼기 10x가 나옵니다. 그럼 얘가 x-10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x는 0이거나 또는 x가 12 나올 건데요. 그럼 이 자리가 10이란 얘기죠. 이 자리가 10이란 얘기죠. 됐죠? 그래서 베타가 10이에요. 알파는 아까 나왔죠. 그래프 개형상에서 알파는 이미 0이었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그래서 알파가 0, 베타가 10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서 게임이 끝났냐? 안 끝났다. 짜증나게. 문제를 보시면 박스 밑에를 보셨을 때 A, B, C, D가 있어요. 지금 잡아놓은 A, B가 알파, F 알파, 베타, F 베타가 A, B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B고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래. 수선의 발을 내려가지고 요 자리를 C, 요 자리를 D라고 하겠대. 그리고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건 이 사각형 넓이에요. 이 사각형 넓이입니다. 사각형 넓이. 이렇게 사각형 넓이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든 사각형이랑 이렇게 만든 사각형이랑 여기 사각형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만든 사각형이랑 둘 중에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을 거야. 그럼 하나가 최대고 하나가 최소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넓이까지 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알파가 0이고 베타가 10이야 라고 구해놓은 상태에서 점 A, B, C, D를 구해놓으시면 A는 0,7이고 당연히 그럼 얘 0,0일 거고 여기는 0,0이고 요 자리는 10,12 나옵니다. 점 B의 좌표가. 요걸로 점 B의 좌표를 구해보시면 점 B의 좌표는 10,12가 나와요. 네. 그럼 밑에 있는 D는 10,0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잡았다고 치면 결국 여기다가 표현해 볼게요. 여기다가. 그럼 요만큼은 7이고 요만큼은 12고 요만큼은 10인 거고 요런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여기 직각이고. 그럼 요 녀석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7 더하기 12 한 다음에 반띵하고 곱하기 높이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나온 넓이가 95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왼쪽 그림으로다가 여기까지 다 한 거고요. 됐죠? 이젠 나머지 오른쪽 그림 봐야 돼요. 사실 중간에 계산이고 막 전개하고 정리하는 과정 엄청 많아요. 지금 다 생략한 거예요. 중간에 두세 줄씩 넘어간 겁니다, 원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넘어간 거예요. 간단하게 처리한 거예요. 안 그러면 니네 토할지도 몰라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됐고요.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0,7을 지나는 이 두 개의 직선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게 기울기 양수니까 얘가 y는 gx일 거고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 있죠. 꼬라박는 거. 이게 y는 hx일 거거든요. 얘네들이 전부 다 어때요? 주어진 fx랑 접하죠. 됐습니까? 접하니까 fx 빼기 gx는 0이야랑 fx 빼기 hx는 0이야 라고 만들어 놓으면 각각 중근을 갖는다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 보시면
식을 써주고 말아가 참 고민되는데 안 쓸래요. 이걸 어쨌든 중근을 갖는다는 걸 그냥 별거 없어요. 그냥 저것이 쓰셔야 돼요. 전개하시고요. 이거에서 이거 뺀 식을 쓰셔야 돼요. A값, B값 뭔데요? 몰라요. 그걸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빼고 얘도 빼는 식을 실제로 만들어 보시면 예를 들어 요거 하나만 보여준다면 위에 거 하나만 보여준다면 fx 빼기 gx가 4분의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b의 x에 마이너스 3 플러스 a예요. 는 0인데 이게 이제 중근을 가져야 돼. 이런 식이 된다는 거죠. 오케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이고요. 그래서 생략하고요. 오케이? 생략하고요. 바로 판별식을 따진 그림으로다가 넘어가면 판별식 D를 따졌을 때 그 결과가 2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a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능령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래저래 해서 이 계산을 연립을 해서 완료를 하면 b값을 죽일 수 있어요. a값과 b값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해주시면 a값을 소거를 시킬 수 있고요. a값 소거시킨 상황에서 계산을 해주시면 결국 b자리가 중간에 계산소에 많습니다. 한 4-5줄 돼요. 이거 구한 거랑 요것도 판별식이 있어. 요것도 판별식이 있는데 판별식 계산한 거랑 판별식 써주긴 할까? 그러니까 서로 판별식이 지옥이야. 요 녀석의 판별식은 b분의 1 빼기 2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0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립해 보시면 a를 없앨 수 있잖아요. 그죠? a를 없애는 방향으로 계산을 해주시고 이렇게 꾸물텅 b를 굴려보면 결국 b자리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b자리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b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로다가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중간 계산소에 소거한 거예요. 별거 없어요. 전개하고요. a끼리 빼면 위에 거에서 밑에 거 빼면 되잖아요. 그치? 그런 식으로 계산했다고 생각해 주세요. 근데 생략한 거예요. b에 대한 방정식이에요. 요걸 연립해 주시면 b에 대한 방정식 나와요. b에 대한 방정식이 나오고 그것도 인수분해 같은 것도 안 돼. 더러워. 식이 지저분하게 나와.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b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이랑 요거 계산해 보시면 b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2 플러스 4b 마이너스 1이랑 b제곱 플러스 1은 0이다로 인수분해 되는데 b가 양수니까 이게 능령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능령이다인데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b가 이렇게 또 나오면 a 자리를 또 대입했을 때 a가 8이라는 걸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또 대입하셔서 알파 값과 베타 값을 다 구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구한 건 a, b잖아. 알파, 베타가 아니잖아. 근데 필요한 건 뭐야? 알파랑 베타가 필요해요. 이 두 점의 좌표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 베타를 또 구하려면 a, b 자리 이걸 넣은 걸 가지고 또 연립을 해서 실제로 알파가 뭔지 베타가 뭔지를 구하셔야 돼요. 그 과정이 또 필요해요. 오케이? 그래서 그 과정을 생략하고요. 이거 b 자리에 요거 대입하고 a 자리 요거 대입해서 계산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다시 설명드리면 중간 과정 생략하고 보여드리면 알파 자리는 결국 2루트 5 마이너스 2루트 5 베타 자리는 2루트 5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계산소유가 한 3-4줄 더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나옵니다. fx 빼기 gx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고 fx 빼기 hx가 완전 제곱식으로 묶여서 각각 그때의 교점, 접점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 녀석의 좌표가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또 이걸로 끝나니? 안 끝났어요. 왜냐면 마이너스 2루트를 또 여기다 대입해야 돼요. 그래서 y좌표 구해야 되고 요것도 대입해서 y좌표를 각각 또 구해야 돼요. 난리 났죠, 그죠? 그래서 이 계산까지 해놓으면 점 A의 좌표가 자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 2루트5가 x좌표니까 구해놓은 거고 y좌표가 4루트5 더하기 17 나와요. 나도 하면서 좀 토할 것 같았어요. 이렇게 나와요. 계산이 이래요, 실제로. 점 B의 좌표는 2루트5에 콤마 4루트5 더하기 17 이렇게 나와요. y좌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상에 표현해 보자면 점 A는 y좌표가 즉 이 녀석의 이제 높이의 역할을 하겠죠. 요게 마이너스 4루트 올 건데? 잠깐만. 점 B가 마이너스 4루트 5다. 점 B가 마이너스 4루트 5 플러스 17이고 점 A가 4루트 5 플러스 17. 요 자리가 4루트 5 플러스 17이고요. 요만큼의 길이가 마이너스 4루트 5 플러스 17이고요. 높이는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5, 여기가 플러스 2루트 5니까 합치면 4루트 5가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또 확실히 나오죠. 그럼 이제 또 사다리꼴 넓이 구하셔야 되니까 얘랑 더해서 반띵. 그럼 4루트 5 사라지겠죠. 감사히도. 그럼 17 더한다면 반띵하니까 17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높이에 해당하는 4루트 5를 곱한 게 이 녀석의 넓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4, 28, 68 루트 5 이렇게 나와요. 됐습니까? 그래서 68 루트 5가 최대값이고요. 95가 최소값이에요. 쌤, 보통 최대 최소면 구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주어진 조건들을, 그러니까 교점이 두 개밖에 없어야 돼. 라는 걸 만족시키는 그래프 개형은 딱 이 두 개밖에 없는 거고요.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넓이도 딱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두 녀석의 넓이를 구해보면 하나는 95, 하나는 68 루트 5인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뭐 최대값, 최소값을 구분해야 되는 것처럼 했지만 사실상 나오는 넓이는 요거 두 개뿐인 거고 요 두 개를 더한 게 답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더해보시면 아니 얘는 루트 5를 달고 있으니까 의미가 없겠죠. 그냥 95 더하기 68 루트 5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P 플러스 Q가 95랑 68입니다. 95랑 68 더하면 얼마 나올까요? 95 더하기 68 하면 163 나와요. 그게 답이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풀려요. 자, 내가 풀었던 해설의 반 정도를 날리고 설명드린 겁니다. 중간 계산 소요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복잡하죠. 어쨌든 요렇다. 됐습니까? 어쨌든 요렇다. 30분이 그냥 후딱 지나갔네요. 자, 그러면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오실 분들 잠깐 다녀오시고요. 5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볼 거 합시다. 네, 잠깐 끊어가도록 할게요. 이어서 되고 있나? 합시다. 그래서 요거부터 할게요. 내가 할만하다라고 했던 방금 문제들부터. 방금 27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번 보시면 그냥 제대로 봅시다. 27번 보시면 일단 X축, Y축이 있고 원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아이 잘 그렸다. Y는 X 이렇게 지나가고요. Y는 X에 대해서 원래 점 A가 여기 있는데요. 점 A를 대칭시켜요. 점 B가 있고요. 점 B를 다시 Y는 X에 대칭시키면 여기 점 C가 있겠죠. 이렇게 잡힙니다. 그죠? 요 점이 5고요. 문제에서는 OAC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OAC. 요거의 삼각형을 또 외접하는 외접원에 뭔 되게 못 그렸네요. 그죠? 아무튼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원이랑 작은 원의 각각의 반지름 길이를 R1, R2라고 할 거고요. 그 곱을 18 루트 2가 되도록 하는 A 값 구해라. 요거에 대해서 A의 제곱이 얼마니라는 문제입니다.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거 다시 얘기할게요. 보세요. 점 A의 좌표를 뭐라고 줬냐면 문제에서 A,2라고 줬잖아요. 그죠? 요 자리가 A,2래요. 그럼 여기는 2,A가 될 거고. 그럼 자연스럽게 요건 X축에 대칭되는 거니까 2,-A가 된다까지는 문제 없죠. 됐나요?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좀 아셨으면 하는 게 뭐냐면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갔으니까 A랑 B랑 연결해 놓은 선분과 Y는 X는 수직인 관계일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점 B랑 점 C를 또 이어보시면 이 녀석이 X축과 또 수직을 이루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녀석이 원래 여기 45도 각도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여기도 45도 된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뭐 써먹을 거냐면 요만큼이 45도라는 걸 써먹을 거야. 요만큼이 45도라는 걸 써먹을 거야. 이 45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보세요. 45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BA 연결하시고요. BC를 연결해 보시면 호! AC라는 녀석에 대한 원주각이라고요. 이게. 되겠어요? 원주각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죠. 호를 잡아두시면. 그죠? 만약에 점 여기 찍어놓고 이렇게 연결해도 45도인 겁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 아시죠? 원주각이 45도면 중심각은 얼마? 하람아, 중심각은 얼마? 원주각이 45도면 중심각은 얘죠. 중심각이. 호 뭐에 대한? AC에 대한. 원주각이 45도면 중심각은 90도죠. 그걸로 푸는 거예요. 90도라고? 하고 개꿀이죠. 이러면. 됐습니까? 왜? 피타를 쓸 수 있잖아. 피타를 쓰면 AC의 길이가 나오잖아. AC는 지름이 길이잖아요. R2죠. 됐습니까? 그렇게 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식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R1은
R1은 OA의 길이에요, 그냥. 그래서 R1이라는 녀석은 OA의 길이니까 OA의 길이는 원점으로부터 A, E까지 거리 구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A 제곱해 주시고 더하기 4 해주시고 루트 씌우면 되는 거고요. 그죠? R2는요, 방금 설명드렸지만 R2라는 게 요 녀석의 반띵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AC의 길이를 구하시면 R2는 나오는 건데 AC의 길이가 그럼 어떻게 나오니라고 물어보려고 했더니 AC의 길이는 요 녀석을 두 변으로 갖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죠? 그죠? 그럼 AC의 길이는 얼마예요? OA의 길이에, 즉 R1의 길이에다가 루트 2 곱한 거예요. 1대 1대 루트 2잖아요. 그죠? 이렇게 놓으실 수 있어요. 됐죠? 그럼 요걸로부터 우리는 R2를 구하면 되는데 R2가 얼마라고? 요 녀석 반띵이라네. 그럼 2분의 루트 2에 요거 R1인데 R1 이렇게 쓸게요. 는 A제곱 플러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문제에서 얘네들을 곱했으면 좋겠대잖아. 실제로 곱해주시면 2분의 루트 2에 얘네들 곱한 거니까 A제곱 플러스 4겠네. 됐나요? 그게 18 루트 2가 되는 거니까요. A제곱 플러스 4는 36인 거고요. 넘어가면 32 끝 이렇게 풀린다고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불이 과정에. 할만하죠. 할만하죠. 여기서 간과한 게 뭘까요? 결국은 AC의 길이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겠지. 그치? 이게 지름이라는 생각을 못 했겠지. 이게 원주각과 중심각 사이의 관계가 이 문제에서는 킥이라고 생각합니다. 요걸 이제 떠올리느냐, 못 떠올리느냐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판가름이 난 거고요. 또 풀만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29번이에요. 29번 설명 들으세요. 이거 해설 찾아보더라도 해설과 좀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빨리 풀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29번 보시면 두 양수 PQ라는 얘기가 있어요. P도 양수고 Q도 양수입니다. 두 양수 PQ에 대해서 fx가 x-p의 전체 제곱에 플러스 q고요. m자리는 자연수예요. m자리는 자연수인데 f10의 값을 구하래요. 밑에 조건을 보시면 가부터 봅시다. 가 조건에서 0부터 3 사이에서 f의 최소값은 m이고요. 최대값은 m 플러스 4예요. 이거 비슷한 얘기 지난 시간에 한번 수업할 때 말씀드리긴 했는데 니네 이차함수 비율관계 알아야 된다고. 최고차 한계수 1이죠. 앞에. 됐어요? 최고차 한계수가 1인 이차함수의 특징 뭐라고?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 어디 있는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 이퀄 p가 꼭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대칭축이 되겠네요. 요걸 기준으로 한 칸 가면 한 칸 올라간다고. 왜냐면 제곱이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y는 x제곱이 적당히 평행이동한 녀석이거든요. 그죠? 그럼 0,0 원점을 기준으로 한 칸 가면 한 칸 올라가고요. 두 칸 가면 네 칸 올라가고요. 세 칸 가면 9칸 올라가겠죠. 이해가세요? 이 관계를 기억하시라고. 제곱 관계라고. 그럼 얘는 한 칸 가면 한 칸 올라가는데 두 칸 가면 네 칸 올라가죠. 네 칸 차이 나죠. 그럼 눈치가 빤하다는 거지. 이렇게 주면.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최소값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꼭지점일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면 4칸 차이 났거든. 그러니까 y좌표가 4칸 차이 났다는 건 얘네 둘 사이에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을 2칸 차이 났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바로 해석이 돼요. 그럼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0부터 3까지라는 3칸인데 0부터 3까지가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P가 1이거나 2여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P가 1이면 왼쪽으로 하나, 오른쪽으로 2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P가 2면 왼쪽으로 2칸, 오른쪽으로 1칸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P가 1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이 자리가 x 이퀄 1이 될 거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이 0부터 3까지니까 0이 한 요 정도 됐을 거고요. 그죠? 2가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었겠네. x 이퀄 3이 여기 있겠네요. 그러면 1 대입했을 때가 최소값, 3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몇 칸 차이 나요? 그러니까 4칸 차이 나는 거죠. 그겠죠. 2칸 갔더니 4칸 차이 나야 된다고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되거나 혹은 어떻게 된다고요? P자리가 2가 되면요. 나 또 깨워야 돼? 정신 차려. x 이퀄 2가 여기 있으면요. x 이퀄 2가 여기 있으면 0부터 3까지가 왼쪽으로 2칸. 이렇게 하나, 2칸 가주시면 요 자리가 이렇게 하면 요 자리가 이제 4칸 차이 나는 거죠. 하나, 둘, 셋, 4칸 차이 나는 거고 요 자리가 오른쪽으로 1칸 차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요 두 개 그림밖에 가능한 게 없어요. 되겠죠?
그래서 P는 1이거나 2야. 그럼 P가 1인 경우, P가 2인 경우 나눠서 문제 푸시면 돼요. 끝입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보시면 0부터 5까지가 최소값은 m이고 최대값은 4m이래요. 이것도 솔직히 지금 비율 관계를 아시면 매우 손쉽게 풀리는 겁니다. 보세요. 보세요. 이 그림이었으면, 봐봐. 이 그림이었으면 x가 5인 상황은 여기서 좀 더 가야 되잖아. x가 5인 상황은 여기서 2칸 더 가면 되죠. 이해가십니까? 5겠죠. x 이퀄 5겠죠. 그럼 x는 5를 대입하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해가세요? 몇 칸 차이 났죠? 하나, 둘, 셋, 네 칸 차이 났죠. 그럼 y는 몇 칸 차이 나야 돼요? 제곱이니까 16칸 차이 나야 돼요.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 만약에 P가 1인 경우를 첫 번째 케이스로 두고 최대값을 비교하면 0부터 5까지니까 최소값은 스몰 m이고요. 그건 변함이 없죠. 그죠? 최대값은 4m이랬어요. 그럼 4m에서 스몰 m인 m을 뺀 게 16칸 차이 나야 된다고요. 이해가세요?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어요. 이런 그래프 개형이라면. 그럼 3m이 16이 되는 겁니다. 그 m자리가 3분의 16이라는 얘기인데 문제는 m을 자연수라고 줬기 때문에 이건 탈락.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됐죠? 반면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0부터 5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요 자리가 2면 요 자리가 1이고 요 자리가 마이너스 0이었을 거 아니에요? 요 자리가 x 이퀄 0이고 1이고 2고 3 여기 있겠죠. 그럼 여기서 2칸 더 가세요. 그럼 요 자리가 이제 x 이퀄 5겠죠. 안 보이네? 이렇게 해놓으면 x 이퀄 5겠죠. 됐습니까? 그럼 x 이퀄 2에서 최소값 가졌는데 오른쪽으로 몇 칸 갔어? 하나, 둘, 세 칸 갔지. 그럼 위는 몇 칸 가야 돼요? 9칸 가야 되겠죠. 되겠어요? 따라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가 얼마나요? 9만큼 나야 돼요. 여기서 여기가 9만큼 나와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이해한다면 얘는 최대값이 또 4m이고 최소값이 m일 텐데 그 차이가 9만큼 난다고요. 그럼 3m이 9인 거니까 m은 3이겠네. 얘는 자연수네요. 채택. 끝. 이렇게 풀려요. 간단하죠? 이렇게 풀면 n값이 3인 거 알았으면 x가 2일 때가 꼭지점이고 m자리가 3인 거 알았으니까 요건 탈락이었으니까 fx를 여기다가 2 그러니까 fx를 x-2의 제곱에 더하기 q인데 q가 요 꼭지점의 y좌표인데 그게 이제 최소값 m이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이라고 세팅해 놓으시고 10 대입하면 끝입니다. 88, 64 더하기 하면 67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처리가 돼요. 그래서 풀이가 이게 다란 말이야. 괜찮죠? 그래서 비율 관계를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문제가 쉽다.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이. 간단하게 풀릴 수 있겠다. 그래서 27번과 29번은 칠판 하나를 다 쓸 필요도 없이 이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보통은 지금 이 칠판이 좀 모자란데 이 두 문제는 이 정도면 처리가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나머지 또 할만한 애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합시다. 할만한 애들 먼저 볼 거예요. 29번 받고 30번은 나중에 보고 28번도 할만하긴 한데 지금 볼까 나중에 볼까? 다른 거부터 보고 넘어올 거예요? 28번도 나중에 보고요. 26번 할만하죠? 26번은 닮음 이용하세요. 그림으로만 간단히 좀 팁을 드리면 요거는 끝까지는 안 가고 알려만 드릴게요. 이건 26번은 쉬운 편이에요. X축, Y축 있죠? 26번입니다. 직선 L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죠? L1이 이렇게 지나가고 L2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L2에 대한 정보는 평행하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L1이 이 점의 좌표가 2,0이랬고 이 점의 좌표가 이제 0,-1이 나오도록 식이 세워져 있어요. 이 자리가 x-2y 있는 0이니까 이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건 1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점의 좌표를 구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요? 닮음 보여요, 여러분? 닮음? 평행이라며. 평행이면 요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랑 요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이 닮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각도랑 요 각도 같을 거고 요 각도랑 요 각도 같을 거니까 닮음이겠지, 그지? 근데 비율을 보시면 여기가 1이면 여기가 2네요. 1대2의 비율을 갖고 있네요. 그죠? 그럼 요만큼도 1대2겠네요. 그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K라고 잡았다면 요만큼은 2K겠네요. 그죠?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네, 그거 이용하시면 그냥 풀려요. 그래서 요 점이 점 D의 좌표인데요. 잘 안 보인다. 요 녀석이 점 D의 좌표인데요. 점 D의 좌표를 0,K라고 두시고요. 요 녀석이 C인데요.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K,0 이렇게 두시면 되겠다. 왼쪽으로 이제 2K만큼 간 거니까. 라고 세팅을 하시고 이제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사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사각형 넓이 구하는 것도 얘처럼
이렇게 축이라고 해야 되나? 요 녀석을 알려주고 있으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됩니다. 중간이 직각으로 되어 있으면 그렇잖아.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2분의 1 하면 위에 거 나올 거고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밑에 거 나올 거잖아. 더할 거니까 가로의 길이 똑같기 때문에 결국은 AC의 길이와 이건 좀 안 보이네. AC의 길이와 BD의 길이와 곱하기 2분의 1을 걸어주시면 이 녀석의 넓이가 나올 건데 그 넓이가 25랬어요. 끝난 거죠 그러면. 이만큼의 길이 얼마인데 K 빼기 마이너스니까 K 플러스 1일 거고요. 요 자리가 K 플러스 1이구나. 요 자리가 K 플러스 1이고요. 요 자리는요 그 녀석 2배죠. 2에 K 플러스 1이겠죠. 곱하기 2분의 1 붙었죠. 요 상황이었다. 됐습니까?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이 25가 나온 거니까 K 플러스 1 자리는 뿔마 5 하시면 되는데 보시다시피 K 자리가 적당한 양수이기 때문에 K는 반드시 4여야 해요. 그래야 는 5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되면 안 돼요. 그죠? K가 양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럼 거리를 물어봤는데 거리는 어떻게 구할까요? 거리는 K가 내가 지금 산 거 알았네. 요만큼 사네요. 요만큼인데. 그럼 여긴 피타 쓰면 되겠네. 그지? 그럼 루트 얼마예요? 2루트 5인가? 이렇게 나오나요? 그죠? 1대 2대 루트 5니까 2배 돼 있으니까 2루트 5 나오겠네. 그래서 D는 2루트 5. 문제에선 D 제곱 물어봤으니까 제곱하면 20 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되죠?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또 뭐 볼까? 20번? 20번도 쉬운 건데까지는 아니야. 어려운 거긴 한데 할만해요. 어렵긴 한데 할만한데 이것도 많이 틀렸더라고. 20번도 이제 개고생을 해가지고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나도 그 풀이를 생각 안 해본 건 아닌데 아무래도 그렇게 출제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약간 노가다 뛰는 계산은 배제하고 한번 접근을 해봤는데 괜찮은 풀이가 나왔거든요. 볼게요. 자, 20번입니다. 내가 일부러 지금 할 만한 거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다시 댐비셨으면 하는 것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이 녀석이 마이너스 6,0을 지나가는 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한대요. 그림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얘를 먼저 그렸어야 됐나? 이렇게 잡아놔서 이 자리가 O, 이 자리가 B, 이 자리가 A고 이 자리가 P인데요. P는 얘를 2대1로 내분한 점입니다. 2대1로 내분한 점이고요. 그랬을 때 어쩌다 요 직선이 주어진 삼각형 OAB의 넓이를 2등분한다. 되겠습니까? 넓이를 2등분한다. 일단은 뭐 점 A 좌표 주어졌죠. 마이너스 8,A라고 했고요. A 자리 뭔지 모르지만 뭐 그걸 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목표고요. B는 7,3이라고 줬죠. 됐습니까? 그럼 점피해 좌표를 구하는 건 뭐 할 수 있겠죠. 점피해 좌표는 내분점 공식 이용해 보시면 2대 1이니까 뭐 3분의 14 더하기 마이너스 8? 14 더하기 마이너스 8이면 얼마예요? 6인가요? 그죠? 그러니까 2, 이렇게 되겠네요. Y 좌표는요. 3분의 6 더하기 A 뭐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점피해 좌표는 2, 2 더하기 3분의 A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를 Q라고 놓을게요. Q라고 놓고 Q의 좌표를 구해봅시다. Q의 좌표를 구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볼게요. 넓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전체 넓이의 요 녀석이 그럼 반이겠다. 그죠? 전체 넓이 이 녀석이 반이겠다. 앞에 보세요. 자, 전체 넓이를 삼각형 OAB의 넓이를 내가 S라고 표현해 볼게요. S라고 표현해 보면 삼각형 APQ의 넓이가 2분의 1 S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두면 하면 자연스럽게 삼각형 APQ의 넓이가 2분의 1 S가 될 거고 이 자리가 2분의 1 S가 될 거고 근데 있잖아요. 여기가 2대1로 나눠주는 게 꽤나 의미가 있는 게 점 P에서 5를 연결해 보시면 실제로 그러면 요쪽 넓이랑 요쪽 넓이가 2대1이거든요. 이해가실까요? 그럼 요만큼 넓이가 얼마예요? 요만큼 넓이가? 전체 넓이의 3분의 1이죠. 이해가십니까? 아니 이게 돌려서 보시면 삼각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잘라 놓은 거야. 여기 2대1인데 이게 2대1인데
요 녀석의 넓이는 그럼 전체 넓이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죠? 요만큼의 넓이는 3분의 S겠다. 3분의 1 S겠다. 되겠죠? 그럼 이만큼은 얼마여야 돼요? 나무 부분 맞춰주려면. 요만큼 얼마 돼야 돼요? 이 부분이 2분의 1 S고 이 부분이 3분의 1 S예요. 그럼 이 부분은 얼마여야 돼요? 다 더하면 S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니까 비율 관계를 보시면 삼각형 OPB의 넓이가 3분의 1 S이므로 삼각형 OPQ의 넓이는 6분의 1 S여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야지 6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에서 는 1이 되는 거지. 근데 봐봐. 그럼 이 자리가 6분의 1 S라고 하면 얘는 2분의 1 S인데 얘는 6분의 1 S면 넓이로 봤을 때 몇 대면? 3대 1이죠. 그죠? 3대 1이죠. 그게 바로 뭘 의미하는 거예요? 얘랑 얘의 비율이 3대 1이란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높이가 같으니까. 아까 그렸던 그런 그림 떠올려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나 마찬가지냐면 점Q의 좌표는 AO를 3대 1로 내분한 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점Q의 좌표를 구하실 수 있어요. 중간에 계산 과정 생략하고요. 뭐 어렵지도 않지만 계산이. 실제로 계산해 보신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비율 관계로 보셔서 이게 원점이니까 요거를 4로 나누고 요걸 4로 나누면 요 자리일 거예요. 그죠? 왜냐면 요 길이의 4분의 1에 해당하거든요, 얘가. 그럼 X좌표도 Y좌표도 전체 4분의 1, Y좌표도 4분의 1에 해당해요. 그래서 점Q의 좌표를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4분의 1 곱하면 마이너스 1일 거고 4분의 1 곱하면 4분의 A가 될 거거든요. 됐나요? 이렇게 놓으실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어낸 결론이 뭐냐? 점 P의 좌표, 점 Q의 좌표 다 구해냈는데, 이러면 점 C와 P와 Q가 일직선상에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 세 개의 점이 일직선상에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기울기를 잡으나 이렇게 기울기를 잡으나 기울기 다 똑같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무리로 말씀드릴 게, 나 같으면 C의 좌표가 마이너스 6콤마형으로다가 딱 깔끔하게 상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나는 CP의 기울기랑 CP 기울기 구할 거고요. CQ 기울기 구할 거예요. CQ 기울기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이 같다고 식 세울 거예요. 그럼 A 값만 남겠네. 끝.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죠. CP의 기울기를 먼저 따져보시면 P의 좌표 구했으니까 얘에서 마이너스 6,0 X끼리 빼고 Y끼리 뺀 거 분수로 표현하면 되니까 분모가 8, 분자가 2 플러스 3분의 A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는요, X가 얘에서 마이너스 6 뺄 거니까 4분의, 얘에서 0 빼는 거니까 4분의 A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끝나요. 계산 좀 편하게 하려면 양변에 8 곱해 주셔서, 계산 좀 편하게 하시려면 양변에 이렇게 8을 곱하고 여기도 8을 곱하셔서 약분하시고요. 약분하셔서 2를 여기다 또 얹어 주시고요. 그러면 결국은 2 더하기 3분의 A가 2분의 A가 될 테니까 2 곱했으니까요. 그죠? 그럼 넘어오면 6분의 A죠? 6분의 A가 2죠? 그럼 A는 얼마? 12 끝.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딴딴딴 A는 12. 이렇게 하면 끝나요. 20번도 봤고요. 하나만 더 보고 끝내자. 뭐 볼까? 아까 19번은 한번 해보실래요? 아까 세팅한 거. 세팅한 대로 해서 19번은 해보시고 18번도 해볼 수 있나? 아까 내가 힌트 준 걸로 할 수 있으려나? 조금만 힌트 더 줄까? 18번? 이렇게 두 문제 언급 정도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다른 문제들은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오늘 했던 것처럼 초반부에 한번 싸라락 정리하고 넘어갈 거예요. 나랑 지금 같이 보는 애들은 다 할만한 애들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18번 어떻게 하자고요? 18번 fx를 누구로 나눠?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 그럼 그때의 목과 나머지가 나올 텐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가해 조건에 얘네들이 같대요. 같댔으니까 그냥 하나로 표현하자고. 나머지로 표현할게요. 나머지라고 표현해야 조금 더 편할 것 같아. 왜냐면 그래 놓으면 나는 무슨 생각을 해요? 얘가 3차니까 얘보다 차수가 낮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2차 이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달고 다닐게요. 참고로 요 녀석 RX로 묶을 수 있어서 RX로 묶어버렸다고 치면 X세제곱에 RX이긴 합니다. 일단 이렇게만 할게요. 됐죠?
그리고 진행은 여기서 진행할 거예요. 여기에서 좀 더 진행할 거예요. 나도 처음에 살짝 헤맸어요.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좀 헤맸는데 가만 보니까 요게 x-1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다가 인수분해 가능하잖아요. 따라서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요걸 이용해서 나를 해석하시는 겁니다. 됐죠? 나의 식을 보시면요. fx 빼기 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다 나누어 떨어진댔는데 나누어 떨어진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일단 좌변 자리를 fx 빼기 x로 놓겠습니다. 그럼 우변도 여기서 x 뺀 거여야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다시 쓰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지금 봐봐. 나 아직 나 해석 안 한 거야. 나 해석 안 하고 나의 해석을 위한 포석을 깔아두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 식에서 양변에 x 빼는 거예요. 그냥 요 식에서 양변에 x를 빼주시면 x-1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rx에 더하기 rx가 있는데 거기서 x 뺐다고 하면은 됐죠. 됐나요? 그리고 이제 나를 해석해 볼게요. 나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야 fx 빼기 x 있잖아. 이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져 란 얘기를 했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랑 똑같은 애가 얘잖아요. 근데 얘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합으로 설명이 가능한데 이 부분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다가 나누어 떨어진단 말이에요. 요 녀석을 인수로 갖고 있으니까. 요 뉘앙스 이해 가실까요? 여러분들 나머지 정리할 때 심화 문제에서 이런 문제를 주로 다루거든요. 힌트 하나 드릴게요. 70을 60 더하기 10으로 나눠버리면 이 녀석이 10으로 6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말하고 싶으면 여긴 6으로 나누어 떨어지잖아. 그러니까 요거만 6으로 나누시면 돼요. 다시 70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그지? 70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궁금해. 근데 그 나머지는 60 더하기 10으로 나눠버리시면 60은 6으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10을 6으로 나눈 나머지랑 이 70을 6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fx 빼기 x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가 0이야. 근데 여긴 나눠 떨어져. 그럼 얘도 나머지가 0이겠네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녀석과 요 녀석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공유해요.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 지금 설명이랑 유사하게. 그래서 어찌됐건 우리의 결론은 뭡니까? 그래서 얘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진다입니다. 나누어 떨어져야 해. 가운데는 나누어 떨어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 rx가 뭐가 돼요? rx 빼기 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다가 나누었을 때 적당한 몫이 있을 건데 2차 이하이기 때문에 상수일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이렇게밖에 세팅이 안 돼요. 그리고 x를 넘겨주시면 결과적으로 rx 자리는 a에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에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는데 문제에서 조건을 줬죠. 뭐라고? 야 fx x에다가 2 대입하면 72야라는 얘기를 해줬죠. 그죠? 즉 f2가 72야 라고 줬는데 요거 써보고 봅시다. f2가 여기다가 2 대입한 게 여기다가 2 대입한 거는 뭐예요? 여기다가 2 대입한 거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얼마예요? 8 곱하기 r2네요. 그죠? 8 곱하기 r인데요. 그게 72래요. 그럼 나누고 났더니 얼마예요? 얘가 9가 돼야 되죠. 여기다가 2 대입하면 9 나와야 돼요. 그럼 A값 나왔네요. 실제로 R2가 9라는 걸 이용해 보시면 A자리가 R2가 9라는 걸 이용해 보시면 A자리가 1입니다. 따라서 RX자리는 X제곱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풀 수 있겠죠. 됐죠? 이런 문제입니다. 이거 집어넣으시고 1 대입하면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고 19번도 19번 하고 끝낼게요. 3분만 19번은 일단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부호만 반대로 그랬는데 뺐더니 마이너스 4야. 이걸 보시면 F의 최고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G의 최고차항 개수는 2가 될 거야 정도는 일단 가해 조건만 보셔도 알 수 있겠고요. 그죠? 그리고 실제로 마이너스 3 대입하고 2 대입하면 0 되는 것도 아실 수 있으니까요. fx 이렇게 생겼고 gx 이렇게 생겨서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이 있는데 걔네들이 얘랑 얘인 거예요. 얘랑 얘가 하나는 x 이퀄 마이너스 3인 거고 하나는 x 이퀄 2여서 얘네들을 연결해주면 직선이 하나 나오는데 그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요. 따라서 얘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k라고 세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치면 이런 식의 서술이 가능합니다. 그럼 얘는 y는 fx니까 fx랑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같다라고 해놓으면 요 녀석은 두 실근을 갖겠네. 그 두 실근이 뭐야? x 이퀄 마이너스 3과 x 이퀄 2겠네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그렇잖아. 교점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단 말이야. 얘랑 얘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죠. 요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fx 빼기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는 0이라고 했을 때 그 녀석의 두 실근이 마이너스 3과 2가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여기까지는 방정식으로서의 해석이고 요걸 이제 항등식으로 해석해 주시면 항등식으로 해석하면 그럼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뺐을 때 요 식은 최고차항계수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3과 2를 대입해서 는 0이 되려면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1 인수로 가져야겠구나라고 세팅이 가능하다고요. 됐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요건 이제 항등식으로서의 해석이죠. 항등식으로. 요 앞에까지는 방정식이었고.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우변으로 이항시키면 결국 fx 자리는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2에 빼기 x 플러스 k를 한 녀석이구나라고 해석하실 수 있다고요. 같은 방식을 gx한테도 똑같이 해줄 수 있어요. 무슨 차이만 있어? gx는 최고차항 계수가 2야.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 차이밖에 없어요. 따라서 우리는 gx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gx를 가지고 gx는 2에 x 플러스 3과 x 마이너스 2의 곱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한 녀석이라고 세팅 가능해요. 됐을까요?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으로 준 조건이 뭐였죠? 마지막으로 준 조건이 f에 마이너스 3 플러스 g2가 오랬는데 마이너스 3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는 건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그죠?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다가 뭘 대입해도 어차피 똑같고요. 따라서 f에 마이너스 3에 더하기 g2를 한 건 여기다가 뭐 2를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뭐 대입하셔도 아무데나 대입해도 어차피 이거 0일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요. 결과적으로 이게 1 플러스 2k가 됩니다. 그게 는 5가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a자리, k자리 2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게 f에 마이너스 1 더하기 g 마이너스 1을 물어봤는데 사실상 뭐 하시면 됩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다면 얘네들 더할 거거든요. 더하면 얘네들이 사라져. 또 사라져. 그렇겠지. 부호만 반대니까. 그럼 사실상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둘이 더한 거 끝.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렇게 하시고 지금 그래서 19번까지도 봤고요. 20번도 봤고 안 본 문제가 아이 21번도 안 봤구나. 21번도 다음 시간에 보시고요. 21번 다음 시간에 보실 거고 28번 다음 시간 보실 거고 30번 다음 시간 보실 거고 그렇게 할게요. 사실 얘네 셋도 좀 할만하니까 좀 덤벼주세요. 다음 시간에 요거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